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2월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을 텐데요. 에센셜이라는 이름을 콩 찍으시면 그 외에 다른 환경들도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 작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타이포그라피, 페인팅을 작업한다면 페인팅이라는 환경을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글자나 그래픽 모두 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세팅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다만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우셨을 때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 패널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널의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맣게 삼각형이 새겨져 있죠. 콩 찍으면 패널을 넓게 볼 수 있고 다시 찍으면 좁게 볼 수 있어요. 넓게 펼쳐놓고 작업하기 편하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면 역시 왼쪽 꼭대기에 조그만 화살표 보일 텐데요. 콩 찍으시면 한 줄로, 콩 찍으시면 두 줄로 보고 싶은 대로 설정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의 디자인이 두 줄짜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짜리로 작업을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제일 끝자락으로 가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경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셔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갈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어피어런스까지 콕콕콕 찍으시면 각각의 환경 설정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우선 타이포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꼴을 영문으로 쓸 때도 있지만 한글을 쓸 때도 있죠. 그럴 때에는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혹시 V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시는 게 빠르겠죠. 공서인데 궁이라는 한글을 찾는 게 우리 눈엔 더 익숙할 거예요. GUNG라고 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찾는 것보다는요. 유니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니트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출력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픽셀이라든지 파이카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를 변형해서 쓰실 수도 있기는 해요. 스트로크나 타이프의 경우에는 15포인트, 20포인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포인트 단위로 글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될 경우에는 배경의 색에 따라서 그 컬러를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배경이 푸른 바다 계열이라서 푸른색이라면 가이드라인이 파란색일 경우엔 잘 보이지 않겠죠. 반대 보색인 빨강색이라든지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경의 색깔 밝게, 어둡게 색깔을 조정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 저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꺼놨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혼자서 전체 창문을 다 쓸 때에는 굳이 이 친구를 꺼놓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타 다른 세팅들도 하나씩 살펴보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세팅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죠. 시험 접수하시고 나면 수험번호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수험번호 쓰시고요. 본인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지요. 100에 80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사이즈에 맞춰서 윕스와 하이트 맞춰 주시고요. 컬러 모드 CMYK인지 꼭꼭꼭 확인하셔서 OK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에는 대략의 위치를 잘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가 눈금자예요. 쇼 룰러라고 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꺼내졌고요. 문제지에 보시면 출력 형태 아래쪽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죠. 색상 번호입니다. 그 색상들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색상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의 패널을 보시면 스와치라고 미리 샘플 색깔 뽑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많은 색깔들 말고 내가 따로 시험에서 쓰는 친구들만 모아서 쓰겠다라고 새로운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죠. New Color Group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 그룹의 이름을 뭐라고 쓸 건지 임의로 줄게요. 우리는 GTQ 시험 보니까 GTQ라고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샘플 색깔들을 쿵 찍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90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K는 90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0000 없는 거죠. OK 눌렀을 때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복해서 그 색깔들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깔의 지시사항 보시면 이렇게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변해오는 그라디언트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하셔서 거기에서 색깔을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감통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요. 흰색, 검정색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없기 때문에 블랙 색깔만 있네요. 이 친구는 CMYK 다 활용할 거다라고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방금 만든 이 색깔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Swatch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정말로 만들 거예요. OK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스와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 색깔들 쭉 살펴봤고요. 라면 그릇부터 찬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그릇을 그리기 위해서는 펜툴로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펜툴 다루는 방법을 살짝 언급하고 가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펜툴을 사용하시면 클릭 했을 때 직선이 그려진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뽑아주시면 곡선이 된다 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가는 방향 쭉 뽑아진 요 핸들에 따라서 선들이 휘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는 방향과 내가 가려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뽑혀져 나온 핸들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들의 방향을 꺾어주시거나 잘라버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방망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셔서 이리저리 옮기시면 가려는 방향을 바꾸실 수 있고요. 아예 그 방향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면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을 Alt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 자체가 잘라지게 돼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다가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핸들을 그냥 잘라버릴게요. Alt 눌러서 핸들이 뽑혀져 나온 점 콩 찍으시면 잘라지게 되겠죠. 그만 그리겠다라고 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펜툴이 끊어지게 되고요. 다시 다른 곳에서 클릭해서 그리실 수 있으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펜툴의 오른쪽 끝자락에 동그라미가 생긴다면 닫힌 선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들이 닫혀지게 되는 거고요. 앞서서 그렸던 이 연습한 선을 열린 상태로 그대로 두었는데 닫아주고 싶다면 끝난 지점에다가 클릭하셔서 다시 여기까지 닫아줄 거예요 라고 하면 열려져 있는 선을 나중에라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 그릇에 그리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에 있는 숫자 값을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이죠. 라면 그릇의 범위가 대략 왼쪽은 20인 것 같죠. 다시 숫자 값을 클릭하셔서 쭉 당기시면 선이 뽑혀 나와요. 오른쪽은 8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쭉 당기셔서 위쪽은 30, 아래쪽은 75 대략 잡으셔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충의 위치를 잡았다면 이제 펜 도구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셔서 위치 여기요 라고 선택했고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원하시는 위치 콩 찍으시고 다시 쭉 당겨주시면 곡선, 원하는 방향과 핸들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되고요. 직선으로 갔다가 곡선을 원하실 때는 클릭 드래그
다시 직선을 원할 때는 클릭, 곡선을 원할 때는 클릭 드래그. 대략의 모양을 땄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콩 찍으시면 점 하나하나마다 위치나 핸들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만들어진 친구의 채우는 색깔, 저희가 스와치 팔레트에서 뽑아놓은 요 색깔이랑 같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하얀 부분은 빼도록 할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선을 잘 마무리, 닫기 하시게 되면 펜툴 오른쪽 끝자락에 동그라미가 보여요. 클릭하셔서 마무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두 개를 서로 빼도록 할까요? 자, 지금 만들어진 친구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임의의 색깔로 넣자면 이렇게 그릇의 하얀 부분, 이 친구는 서로 빼주도록 할게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면 되겠죠? 혹시 패스파인더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패스파인더 PATH 클릭해 주시면 숨어있던 패스파인더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면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노란색의 라면도 펜도구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노랑면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기에 지나가는 선들을 하나씩 그려서 면발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펜도구 들으셔서 클릭 시작점, 클릭 드래그, 곡선.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Alt 눌러서 핸들을 잘라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곡선, Alt 눌러서 핸들을 잘라 주시고요. Alt 눌러서 핸들을 잘라 주시고요. 그릇에 가려지는 부분들은 굳이 정성 들여 그릴 필요 없겠죠. 대강 그리셔서 면발을 그렸습니다. 선택 도구 누르셔서 면발의 색깔 정하시고요. 뒤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됐죠? 선의 색깔도 정하겠습니다. 면발을 지나가는 선들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기가 까탈스럽네요. 그냥 연필로 대강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펜슬이라고 하는 연필 툴 보이죠? 자, 연필 툴 이용하셔서 지나가는 선들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선들의 위치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달걀을 그려볼까요? 달걀을 동그랗게 일립스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두 개를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로 나누게 되면 면이 하나, 둘, 세 개로 구분이 될 거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면만 날려버리시게 되면 반쪽의 달걀 완성됐죠. 그 달걀의 안쪽에 노른자가 있네요. 노른자도 일립스로 그려주세요. 달걀 노른자가 라면 면발만큼은 잘라져야 되겠군요. 이 친구는 라면 면발과 달걀을 같이 선택하셔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안전하게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이 친구 나눠질 수 있도록 패스파인더로 면발과 달걀 겹치는 부분만 디바이드로 나눌게요. 그리고 이 면발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울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우시고 달걀의 조각난 부분도 지우시면 이렇게 한입 베어 물은 달걀이 만들어졌죠. 선택해서 이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스푸들은 펜툴 이용하셔서 만드세요. 건더기,
라면이 만들어졌고요.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밥 역시 위치를 대략 정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지워주고요. 김밥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뽑겠습니다. 뷰 메뉴 클릭하셔서 가이드 메뉴를 클릭하시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는 친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지우시고요. 김밥에 대한 위치 대략 잡을까요? 김밥의 왼쪽은 20, 오른쪽은 55, 위쪽은 10 정도 되려나요? 아래쪽은 40. 요 안에서 김밥을 그려주면 되겠군요. 펜툴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연필 툴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물만 같으면 돼요. 연필 툴을 이용해 볼까요? 자, 연필 도구를 이용하셔서 쓱 한붓 그리기. 제자리로 돌아올 때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한붓 그리기로 김밥의 틀이 완성이 됐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펜툴과 똑같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을 수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색깔 정해 보도록 하죠. 반복해서 연필 도구 이용해서 김밥의 발바닥도 그려볼까요? Alt 눌러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맨 뒤로 빼볼까요? 두 친구를 동시에 선택할게요. 하나를 선택하고 동시에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제일 뒤로 가세요 라고 하시면 발바닥 완성이요. 동그라미 일립스로 그려줄 거고요. 손바닥 모양도 도형과 섞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서 모서리의 둥글기 정도를 파악하시고 혹시라도 너무 뾰족하거나 너무 많이 둥글거나 할 때는 왼손으로 키보드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모서리의 둥글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 동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둥그런 팔뚝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손가락들의 경우에는 연필로 그리는 게 더 쉽겠네요. 도형으로 그린 팔뚝과 연필로 그린 손바닥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합쳐 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 주시고요. 깨를 부려 볼까요? 일립스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하시고 방향을 각자 돌려주시면 되겠죠? 저의 김밥이 좀 짤막하네요. 몽땅 다 선택해서 김밥을 살짝 늘리겠습니다. 리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은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나가는 선,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그려주겠습니다. 선의 경우에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군요. 자, 선을 선택하셔서 선택도구 너는 이라고 오른쪽에 패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이 있고요. 거기에서 쇼 옵션이라고 화살표 눌러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대쉬드라고 점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대쉬는 선이 그려지는 길이, 그리고 갭은 떨어뜨리는 길이입니다. 숫자 값을 조절하셔서 얼마나 길게 그려질지 짧게 그려질지를 숫자 값 조절해 주세요. 리본을 맨 뒤로 보낼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가려지는 부분들을 안 보이게 해줬고요.
그림자 지는 삼각형도 펜도그로 그려주세요. 반대쪽 리본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선택도구 들으셔서 리본들 콩 찍으시고 뒤집어 줄게요. 얘를 반대쪽에 거울로 반사시켜 주는 거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나오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돌려줄지 Alt키 누르셔서 그릇의 가운데쯤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릴지 위아래로 돌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프리뷰 보아하니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군요. 자, 기존에 있던 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셔서 복사본 만들어 주십시오. 선택하셔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리본은 마무리 되겠네요. 글씨를 써볼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 여기요 라고 임의로 잡고 쓰겠습니다. 글씨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셨으면 글꼴이 맞는지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죠. 에이리얼의 레귤러 14포인트. 전체적인 배치를 보시고요. 다 됐다 싶으시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꼭 가이드라인을 없애주시고요. 눈금자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지요. 뷰에서 룰러를 하이드 룰러라고 꺼주신 다음에 오롯이 작업물만 남도록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해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할 때는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름 주셨던 그 이름 불만 없으면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가시면 파일의 이름,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160에 하이트 120 컬러 모드 CMYK인지 확인하셔서 OK.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잘 지정할 수 있도록 눈금자를 꺼내 놓을게요. 보여주세요. 뷰 룰러스에서 쇼 룰러 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뽑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군요. 패턴 등록해서 앞치마에 채워줘야 되는군요. 색깔들을 먼저 뽑아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팔레트에 가셔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 이름은 GTQ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GTQ라고 임의로 주도록 할 거고요. 색깔 값들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죠. 새로 만들 겁니다. 라고 하셔서 색깔들 정해주세요. 색상 값들을 다 뽑았습니다. 우선 패턴으로 정의될 닭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닭을 그리시는 범위부터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왼쪽은 대략 70에서 80 사이로군요. 오른쪽도 110 정도 되고요. 위쪽은 15, 아래쪽도 45.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닭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하시기 편하신 분들은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펜툴이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슬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하셔서 쭉 한복 그리기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한복 그리기가 어려우시면 일단 중간에 한번 손을 떼셨다가 다시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도착하는 지점에서 Alt 누른 상태로 제자리 도착하면 이렇게 선이 마무리가 되고요. 모양들을 정리해 주실 때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펜툴로 그렸을 때는 내가 점을 딱딱 위치 맞춰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진 않는데 연필 툴의 경우에는 점들을 자기가 멋대로 찍어주기니까 그 점들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는 스무스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문지르르 하고 지워주시면 쓸데없는 중간 점들이 사라지게 돼요. 점들이 혹시 너무 많이 생겼다 할 때는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문질문질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연필 툴이 편하신 분들은 연필 툴로, 펜 툴이 편하신 분들은 펜 툴로 그려주세요. 다 그려주셨으면 순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택 도구 누르셔서 너는 뒤로 가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센드 투 백, 너는 앞으로 오렴 이라고 순서 서로 바꿔주세요. 패턴 등록하겠습니다. 그려주신 닭을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가 중간에 있죠.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이크 하게 되면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름을 주겠습니다. 닭이라고 줄게요.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친구는 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왼쪽 꼭대기의 화살표 누르셔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널 자세히 보시면 달개 모양이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 박혀서 패턴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울까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하셔서 닭에 대한 가이드는 지웠고요. 그 옆에 있는 문어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겠습니다. 문어에 해당하는 너비 120에서 한 155 정도 위치, 위쪽은 10 언저리, 아래쪽은 55 언저리, 닭과 거의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연필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펜 툴을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연필 툴을 활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연필 도구 들었고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완성이 될 겁니다. 만들어진 친구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앵커 포인트들, 점들이 많이 생겼죠? 점들을 조절하기 힘드니까 스무스 도구 이용하셔서 슥슥 문질러 주시게 되면 앵커 포인터들이 정리가 돼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하나의 눈을 만들어줬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선택 도구 누를 때 동시에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는 건 Alt 드래그. 연필로 그려준 선들은 실제로 두께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자에다가 이렇게 앉힐 때 클리핑 마스크로 네모지게 문어를 표현해 줘야 돼요. 거기에 하얀색의 선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고 선들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예 두께값을 가지고 있는 익스펜드로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의 선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expand라고 확장하겠다. OK 단추 누르시면 두께값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 하양이들과 보라색의 불가사리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삐져나간 친구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삐져나간 하얀색 선들은 지워주세요. 불가사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치마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앞치마의 범위도 잡아주도록 하죠.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왼쪽은 10, 오른쪽은 70. 위쪽에 리본 부분 빼고 몸통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5, 아래쪽은 115.
앞치마를 그리실 때 반쪽만 그리셔서 이 친구를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반쪽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시작은 여기요 라고 도착하는 지점 여기, 곡선이면 클릭 드래그, 방향을 꺾어 주실 때 Alt 눌러서 핸들이 뽑혀 나온 위치 콩 찍으셔서 없애 주시고요. 핸들을 잘라줄 땐 Alt. 앞치마를 반쪽 그렸습니다. 이 반쪽의 앞치마를 반대로 뒤집어서 한 장의 앞치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어디를 기준으로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Alt 클릭. 프리뷰로 미리 보시고 원래 있던 친구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하셔서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두 친구를 한꺼번에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 주십시오. 이 친구는 색깔 채우시고요. 그 위에 달개 모양이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콕 찍으셔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위쪽에다 붙일 거예요. 컨트롤 F. 패턴을 씌워보도록 할까요? 패턴. 달개 모양이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 달개 모양이 너무 크게 들어갔군요. 크기를 조절할게요.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그 크기를 여러분이 옵션 값 보면서 작업할 수 있죠.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프리뷰 깜빡깜빡 하면서 보시고요. 달개 크기가 작아지는 건 좋은데 오브젝트도 같이 작아지고 있죠.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달개 패턴만 작아지고요. 오브젝트는 그대로 크기. OK 단추 눌러서 앞치마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가려주는 친구들만 가려진 끈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려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안 보이는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려주세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그려주시고요.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예쁘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목을 두르는 끈도 그리도록 할까요?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원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줘야 될 때는 Alt 눌러서 핸들 꺾어 주시고요. 선택하셔서 제일 뒤로 보내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드셨으면 동시에 선택하셔서요.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중심은 여기요. Alt 클릭. 프리뷰로 미리 보기 보시고 원하는 방향이 맞다면 원본 사라지지 않게 카피. 나머지 부분도 펜 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세요. 주머니의 경우에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섞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그 위에 얹어 주시고요. 두 개를 합쳐 주시면 하나의 주머니. 색깔과 크기 맞춰주세요. 지시사항에 투명도를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건 오퍼시티 주시면 되겠죠. 하얀색 주머니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트랜스퍼런트 라고 하는 패널 오퍼시티 값을 주시고요. 똑같은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안쪽으로 축소된 형태를 원하니까 오브젝트를 같은 간격으로 줄이는 거 패스해서 옵셋 패스 가시면 어느 정도 줄여줄지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값 주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글자를 쓰실 때 가운데 정렬로 돼야 되는데 저처럼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되신 분들은 위쪽에 패널을 살펴봐 주시고요. 글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널 보시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라고 하는 정렬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 꼴과 더불어서 정렬도 맞춰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자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상자에 그라디언트 색깔을 넣었고요.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그라디언트 패널 이용하셔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친구들 슬라이더 나오죠. 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방향을 뒤집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상자의 옆면의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살짝 움직여줘야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분만 움직일 거예요. 이 오른쪽 면만요 라고 2개의 점을 잡으셔서 위쪽으로 쭉 하고 올려주시면 되면 비스듬하게 조절이 되겠네요. 클릭해서 위쪽으로 쭉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형을 하나 그리신 거 복사하셔서요. Alt 드래그 색상 정하시고 빗면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만요 라고 위쪽에 있는 2친구만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셔서 복사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색상 입혀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펜 도구 이용하셔서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어를 데리고 갈까요? 이 친구를 라고 선택하셔서 지금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서 분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까요? 이만큼이라고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줬고요.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아무래도 상자가 나중에 그려진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Arrange, Bring to Front. 문어의 이미지가 일부분만 필요하지요. 이렇게 상자에 가려진 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잘라지는 기준이 될 사각형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게요. Ctrl C. 같은 위치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Ctrl F. 제일 앞으로 나와서 이 문어를 가려주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Arrange, Bring to Front. 이 가려준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문어가 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Make Clipping Mask 해서 가려줬죠. 말풍선 펜툴 이용해서 도형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상자에 손잡이가 있군요.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손잡이 사용할 부분을 쭉 그려주시고요. 사각형과 손잡이로 구멍 뚫릴 도형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폰트 빼주시게 되면 손잡이 완성됐고요. 리본으로 묶어준 표현 해주도록 할까요? 펜도구가 아니라 브러쉬를 쓰라고 문제에서 지정이 되어 있군요. 브러쉬 도구를 들으셔서 그려주시고요. 브러쉬로 그린 친구는 브러쉬 패널 가셔서 그 브러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정된 아티스틱의 브러쉬를 찾으러 가볼까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지정된 아티스틱에서 아티스틱 차콜 펜슬 차콜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름을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이름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3줄이 쿵 찍으셔서 보여주세요 리스트로 라고 선택하시면 이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차콜이라는 이름을 뿅 찍으시게 되면 바로 그 선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색깔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깔도 정해주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상자에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이펙트는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정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따로따로 그림자 주는 게 아니라 상자 전체에다가 그림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얘들아 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리본은 뺄게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해주시게 되면 프리뷰로 보시면서 문제지에 표현된 그림자와 비슷하게 숫자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X 그리고 Y 블러 값을 하나하나 조절하시고요. 농도도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흐리멍텅하게 진하게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빠진 게 없는지 배치는 어떤지 한 번쯤 더 둘러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가셔서 파일의 이름 정하시고요. 용지 크기 지정되어 있군요. A4 용지네요. 210에 297. 컬러 모드 CMYK 확인하셔서 OK 하시면 눈금자 켜 두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룰러를요. 쇼 룰러. 쓰여지는 색깔 값을 먼저 뽑아놓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팔레트 가셔서 새롭게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 GTQ에서 사용할 거니까 GTQ라고 이름을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새로운 색깔을 계속 추가해서 뽑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깔들을 다 뽑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양한 기능들을 물어보고 있죠. 심볼을 등록해서 여기저기 흩뿌려줘라 라고 하는 기능. 배경으로 색깔이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지만 색깔을 메쉬 툴 이용해서 여기저기 위치를 다르게 밝게 표현해주기. 그리고 선을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개수로 단계별로 표현해주는 방법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뒤쪽에 배경이 되는 친구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을 이용하셔서 우리 용지 사이즈와 같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지정되어 있는 대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메쉬 툴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을 밝게 표현할 건지 지나가는 선들을 하나씩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메쉬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위치 밝아지길 원하는 곳 여기요 라고 클릭, 저기도요 라고 클릭, 중간 부분들 클릭하셔서 요 지점들, 교차되는 지점들을 밝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이죠. 클릭하셔서 밝은 색으로 지정, 클릭하셔서 밝은 색으로 지정.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는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 지정해 주시면 더 빠르겠네요. 도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손질하지 않을 겁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개체를 선택할 때 자꾸 걸리적거릴 수 있어서 아예 잠가 놓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락 셀렉션 선택한 친구를 잠그실 수 있어요. 심볼로 활용할 후라이팬을 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심볼로 등록한 친구는 나중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이 그릴 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그리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후라이팬 동그랗게 그려줄 거고요. 도형을 이용하셔서 후라이팬 완성시켜 주세요. 도형들의 중심을 맞추고자 할 땐 선택하는 도형들 몽땅 다 중심을 맞춰주세요 라고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위치를 맞춰주는 거,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란히 분배해 주는 거, 저희는 중심만 맞추길 원하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중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에서 칼집 낸 거는 삼각형을 여러분들께서 펜툴로 그려주시고 복사하셔서 빼시면 되겠죠. 그 친구들은 Alt 드래그 해서 칼집을 그려주시고요. 잘 보이라고 색깔 임의로 다른 색깔을 줄게요. 이렇게 칼집 모양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신 다음에 얘를 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배치하세요. 심볼로 등록할 프라이팬을 만들었습니다. 심볼에다가 등록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심볼 패널에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고 심볼에다가 옮겨주세요. 심볼로 등록했으므로 이 친구는 더 이상은 필요치 않네요. 지우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딜리트. 창문 모양들을 배치해 볼까요? 동그라미, 일립스 그리시고요. 사각형, 렉탱글 그리셔서 두 친구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같은 간격으로 창문의 안쪽 선을 만들어 줄게요. 오브젝트, 패스 가시면 옵셋 패스가 있고요.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활용하셔야 되겠죠. 색상을 정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를 때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각도를 조절하시거나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셔서 슬라이더의 방향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창문의 위치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선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지나가는 선을 그려줄 건데요. 블렌드 문제에서 보시면 선의 색깔과 단계, 굵기가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하얀색의 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노란색의 선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하얀색의 선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시작, 드래그해서 쭉쭉 그려주시고요. 흰색의 경우에는 선의 두께가 2포인트이고요. 노란색의 선은 1포인트네요. 맞춰주시고 블렌드 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 클릭,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정확하게 찝으시고요. 그 친구들을 색상으로 블렌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컬러가 아니라 스텝이에요. 15단계. 프리뷰로 보시고 분위기 비슷한지 파악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블렌드 완성됐죠? 심볼 등록했던 프라이팬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여러 가지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꺼내놓고 쓰는 게 편리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눌러서 이 친구를 꺼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레이로 뿌려줄 위치를 좀 먼저 파악해 볼까요? 왼쪽에 하나, 둘, 세 개, 오른쪽에 하나, 둘, 세 개, 총 6개가 있군요. 심볼 패널에서 원하시는 심볼 프라이팬을 클릭하시고 위치 여기요 라고 클릭. 개수가 혹시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왼손으로 Alt키 누르셔서 프라이팬을 클릭해 주시면 없어집니다. 방향을 좀 조절해야 되겠군요. 스핀이라고 하는 툴을 선택하셔서 방향을 바꿔 주시고요.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사이저 이용하셔서 클릭하면 커져요. Alt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위치를 좀 조정해 볼까요? Shift 눌러서 원하시는 위치로 배치하시고요. 살짝 반투명하지요? 스크리너 이용하시게 되면 색깔을 투명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투명해졌다 할 때는 역시 Alt키 눌러서 다시 살려내시면 되겠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버블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도구 들으시고요. 지나가는 버블의 모양을 유추하셔서 요래요래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려주세요. 브러쉬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의 종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브러쉬의 종류, 데코레이티브의 스캐터에서 버블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의 왼쪽 아래에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고요. 데코레이티브의 스캐터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친구들 보입니다. 이름으로 쭉 표현된 거, 그 중에서 버블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제목이 되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이용해서 합성하셔도 됩니다. 글자를 위쪽으로 볼록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 선택하시고 위쪽에 휘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콘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보시면 글자를 찌그러뜨려 줄 겁니다. 메이크, 엔빌롭 어떤 모양으로 찌그러뜨려 줄까요? 스타일 정하시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사이즈를 조절하세요. 왼쪽 아래에 있는 도형은 네모를 그려서 효과를 위아래 볼록하게 주는 게 빠르겠네요. 선택하셔서 이펙트, 워프, 위아래로 볼록하게 하는 건 벌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얼마나 볼록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과 글자를 선택해서 방향을 돌려주려고 해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도형과 글자뿐만 아니라 뒤쪽에 새겨져 있는 심볼과 브러쉬까지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심볼과 브러쉬는 커다랗게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역시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리사만 그려주면 얼추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요리사의 경우에는 펜툴과 연필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인 배치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먼저 뽑겠습니다.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그려주면 되겠죠? 먼저 얼굴 부분을 연필을 들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연필툴 들으시고요. 얼굴 모양을 대강 그려줍니다. 머리카락도 그릴게요. 눈이나 코, 입 부분은요. 펜툴 이용하셔서 한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선의 두께 값을 조절하는 친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선택하시고 그 친구를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선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류를 이렇게 가늘게 시작해서 두껍게 다시 가늘게 도착하는 친구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선의 두께를 좀 더 높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펜도구 이용하셔서 선을 하나 곡선으로 그려 주시고 프로파일에서 볼록한 선으로 바꿔 줍니다. 반복하세요. 티셔츠는 그냥 펜툴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앞치마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치마의 무늬들은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잔손질이 많이 가는 문제로군요. 앞치마의 무늬 중에서 동그리와 별 모양 하나가 지금 앞치마보다 바깥쪽으로 삐져나가 있죠. 잘라줘야 되겠네요. 선택 도구 눌러서 앞치마와 별 그리고 동그라미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 해서 복사하시고요. 이 친구들은 디바이드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룹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지죠. 자, 요 남은 친구들을 조각난 친구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머지 팔 부분이나 면발은 역시 연필 툴 이용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보시고요. 크기 비율 조절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주신 요리사는 그림자를 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를 그룹으로 묶었고요. 그 친구를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시면 프리뷰로 보셔서 그림자의 방향과 거리, 부드러움 정도를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배치가 끝났습니다. 삐져나온 부분 클리핑 마스크 해서 정리하도록 하지요.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사각형을 맨 위에다가 커다랗게 A4 용지만큼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잠겨져 있는 친구들은 잘리지가 않으니까 그동안 작업에 걸리적거렸던 잠궈놓은 친구들을 다 풀어줄게요. 오브젝트에 Unlock All 이라고 하시게 되면 잠겨있던 모든 친구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요. 모든 걸 다 선택하겠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Make Clipping Mask 라고 하시게 되면 오롯이 A4 용지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만 남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펜도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연필 툴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앞으로 문제의 경향이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는 거 연습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